농사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깨알 꿀팁을 팍팍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잘하는 회사 생활의 박예나 노무사 이승환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농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내용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농사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깨알 꿀팁을 팍팍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노무사님, 농무사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노무사 시험은 일단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고요. 2차 시험, 논술형 시험, 그리고 3차 면접 시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과목은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해서 총 5과목을 보고요. 2차 시험은 어떻게 돼 있죠?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이고요. 노동법 1은 개별법, 노동법 2는 집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사, 노무관리,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정쟁송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 종류는 경영조직,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차 면접은 어떻게 되죠? 네, 3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씩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어려웠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인터넷 서칭하셔도 금세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수험 준비 기간이나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깨알 꿀팁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수험 준비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동사님 준비하실 때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을 시작할 때 아직 학생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시작했고 횟수로 한 2년 반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는 도중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대단하십니다. 그 1년 6개월 중에 한 5개월 정도는 회사랑 병행을 했어요. 이때 그 5개월 동안은 1차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따로 뭔가 논술처럼 써보고 뭐 피드백 받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제가 계속 공부하고 채점해보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3년 정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2년에서 한 3년?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는 감이? 그렇다고 해서 꼭 20대만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대 분들이 제일 많긴 했는데 30대, 40대, 50대까지 다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수험 시작하는 나이는 결심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시험이 있긴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2차 시험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2차 시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항목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하루에 순공 시간. 나는 5시간, 6시간 하는데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저는 사실 막 공부 시간을 써놓고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타이머 있죠? 네. 타이머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누르고 공부 시작합니다. 그리고 쉴 때 끄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한 11시간? 또 꿀팁이 될 만한 게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논술 시험이니까 글씨가 중요하다. 제가 좀 글씨를 잘 써서 좀 유명했어요. 진짜 잘 쓰십니다. 글씨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글씨를 보여드릴까요? 엄청 잘 쓰는 거 아니고 그래도 엄청 잘 쓰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욕먹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잘 쓰는 편이라서 약간 수험 공부할 때 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았었는데 이 논술이다 보니까 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글씨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우인데요. 저는 펜도 이것저것 많이 써보면서 어떤 게 글씨가 좀 예쁘게 나오나 이런 테스트도 해봤고 서점에 가가지고 한글 바르게 쓰기 이런 책 같은 거를 구매해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겉광고시인가? 그 뭐죠? 백광고시 책. 백광고시 때도 사실 따라 해봤는데 그거는 약간 글씨가 이뻐진다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빨리 쓸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걸로 많이 도움 받으신 분들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네. 글씨체가 조금 중요한 거는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은 눈에 잘 보이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크고 또렷하게 쓰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펜 같은 경우는 에너겔 0.7mm. 저도 그 여러 가지 펜을 써보고 저도요. 최종
종착지가 에너겔 0.7.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또 펜 통이랑요 네. 심이랑 다른 걸 썼어요. 그러니까 손이 작다 보니까 이 굵은 펜은 저한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통은 좀 얇은 걸 쓰고 그 안에 펜 심을 에너겔로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선택 과목을 노동경제학을 선택했는데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과목이랑 저는 노동경제학이랑은 펜을 다른 종류를 썼어요. 많이 그렇게 돼요. 제트스트림? 맞습니다. 펜 광고하러 나온 것 같아요. 수험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펜이 엄청 중요해요. 저희가 추천하는 건 에너겔 0.7mm와 제트스트림 0.7mm. 저희가 이제 선택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드릴 수 있는 꿀팁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노동법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 수험서를 안 보고 교수님 기본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 진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 이노사님 장난 아니시네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10%? 일반적인 소시민인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도 노동법도 한 62점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꿀팁은 이건 좀 그런가? 말씀드려도 되나? 그럼 박노무사님은 인사관리도 되게 점수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사관리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였습니다. 썼나요? 네. 가만히 썼습니다. 진짜로 썼어요? 네. 이거는 엄청 독한 거예요.